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충훈입니다. 벌써 5월입니다. 5월이 되면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엄마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늘 자식들의 끼니를 걱정하는 모습이 떠올라서 가슴 한편이 뭉클해지곤 하죠. 최근에는 코로나19 때문에 매일 등교하지 않는 학생들이 늘고 있어서 가정 내 돌봄이 필요한 경우도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오늘 반갑습니다에서는요, 매일 새벽 전주 시내 300여 명의 학생들에게 따뜻한 아침밥을 챙겨주시는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올해로 7년째 전주시와 함께 아침 도시락 사업을 맡아온 이문아 씨를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 직함은 영양사님이라고 이렇게 좀 불러도 될까요? 네, 그렇게 불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밥 굶는 아이 없는 엄마의 밥상. 이 이제 사업의 풀 네임이잖아요. 네. 근데 전주에 계신 분들은 엄마의 밥상으로 아마 많이 아실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간단하게 소개 한 말씀 먼저 듣고 시작을 할까요? 네, 엄마의 밥상은 전주시 사업이고요. 네. 결식 아동을 위한 아침 도시락 네. 급식 지원 사업이에요. 2014년 10월 20일에 처음 시작을 해서 네. 올해로 7년째 진행이 되고 있고요. 주로 대상은 한부모 가정 아이나 조손 가정, 장애인 부모 가정 등 네. 이게 사회적 취약계층 아이들이 그 대상이 되고요. 네. 120가구 180명으로 시작을 해서 네네. 현재는 192세대 305명 정도에게 그렇군요. 날마다 급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좀 뭐랄까요? 규모도 있고 그리고 네. 아주 의미 있는 사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 뭐 저희 전주 MBC뿐만 아니라 다른 방송사나 이런 데서 연락이 많이 왔을 것 같아요. 네, 많이 왔습니다. 그래요? 많이 왔는데 네. 다른 데는 하지 않고 전주 MBC에만 아, 그래요? 네. 영광입니다, 저희가. 또 제 이름이 이문화예요. 네, 네. 아, 그래서 문화방송에서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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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일단 뭔가 좀 연결고리가 있네요. 예. 잘 오셨습니다. 네. 예. 그 보통 결식아동 사업은 이렇게 쿠폰으로 지급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새벽에 아침밥을 배달해주는 사업도 굉장히 파격적인데 또 그 사업을 7년째 하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어떻게 처음에 기획을 하신 건지도 참 궁금하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이 아이들을 네. 한 공간에 모여서 먹게 할까 그렇게도 생각을 하셨대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아이들이 이제 부끄러울 수도 있고 아침에는 또 바쁘기도 하고 맞아요. 네. 또 아이들이 또 그 아이들끼리 있으면 낙인감도 이제 들 수가 있잖아요. 자존감도 떨어질 수도 예, 있고. 예. 네. 그러고 이제 쿠폰으로 주는 방식 같은 경우에는 그걸로 살 수 있는 것들이 많이 한정적이고 제약도 그렇군요. 많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또 부끄럽지 않게 눈치 보지 않고 네. 이렇게 먹일까 하면서 각 가정으로 배송을 해주면 이 아이들이 일단은 뭐 편안하게 내 집에서 먹는 거니까 또 그럼요. 영양도 골고루 섭취할 수 있고 네. 그렇게 해서 각 가정으로 배송해주는 걸로 그렇게 기획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처음에 그러면 엄마의 밥상을 시작하게 된 계기도 굉장히 궁금해요. 그 전에 우리 이문화 영양사님께서는 외식업 산업에도 혹시 하셨는지 그런 일에 종사하셨으니까 뭐 그러한 뭐 연계된 사업으로 이것을 기획하게 되셨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외식업체를 운영한 지 26년째 돼요. 아, 그래요? 네. 예.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는 예.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뭐 아는 게 없었고 일단 뭐 금전적인 것도 없었고 네네. 정말 많이 힘들어서 이 사업을 문의만 사모님이지 아는 게 없으니까 주인이 뭘 좀 알아야 지시도 하고 뭐 질문을 해도 답도 하고 하는데 맞아요. 제가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리 학원에 제가 등록을 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 그러면서 자격증 하나 따고 나니까 조금 예.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네네. 그러다가 2개도 해보고 싶고 3개도 하고 뭐 4개도 하고 하다 보니까 예. 요리 자격증을 다 제가 취득을 하게 됐어요. 오, 예, 예. 그러고 이제 그 당시에는 아침 뭐 도시락 그 새벽 출근들이 좀 많았는데 영양사들이 새벽 일을 못 버티고 이렇게 몇 달 만에 금방 퇴사를 하하, 해버리는 거예요. 너무 고되니까요. 예, 예. 그래서
내가 영양사도 한번 해보면 좋겠다. 해보고 싶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직접 한번 해봐야겠다. 네. 네. 그래서 아이 둘을 다 낳고 예. 다시 식품 영양학과에 이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학교에 다시 들어가게 된 거예요? 네. 일하면서 아이들 키우면서 학교 다니면서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요. 네. 그러고 자격증도 다 따게 됩니다. 제가 예. 영양사, 위생사 다 따고 나니까 네. 그때 주위에서 이제 보는 시선들이 정말 많이 바뀌어져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저 집은 영양사가 운영하는 집, 저 집은 조리 전문가가 경영하는 집. 아하. 그렇게 이제 시선들이 많이 바뀌어져 있고 조금 사업하기가 많이 수월해졌다고 이제 그때부터 그랬어요. 이제 그러던 어느 날 그러던 중에 이제 전주시청으로부터 전화를 받게 돼요. 네네. 결식아동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그 설명을 하시면서 해볼 의향이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그러고는 좀 궁금하다. 예. 궁금해요. 그랬더니 금방 오시더라고요. 그래요. 예, 사무실로 금방 오셔가지고 네. 이제 막 사무실 둘러보시더니 벽에 쭉 자격증들이 이제 걸려져 있거든요. 네네네. 이제 그걸 보시더니 너무 만족해 하시는 거예요. 되게 믿음. 신뢰가 가는 거죠. 네. 자격증을 다 취득하고 있었으니까. 네, 예. 네.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정말 운영을 하면서 이 자격증들을 다 취득을 한 거니까 예. 여기 정도면은 정말 준비된 업체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예. 그러고 이제 밑에 내려가셔서 조리 시설들을 쭉 둘러보시고는 너무도 또 마음에 들어 하시는 거예요. 만족해하고. 위생이나 뭐 이런 시설들이 예. 정말 괜찮다. 여기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고 또 그거보다도 더 일단은 제가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둔 엄마였어요. 네네. 제가 30대였는데 엄마니까 어머니가 아니고 5, 60대 어머니가 아니고 제가 이제 30대면은 보통 엄마들이 엄마라고 하잖아요. 네. 그 또래 아이들이 다들 키우고 있고 하니까 이 사람이 이분이 하면은 정말 엄마의 마음으로 잘할 수 있겠구나. 아이들이 요 또래 아이들이 뭐를 좋아하고 어떤 거를 선호하고 정말 엄마라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사업이 이렇게 저희 업체하고 정말 잘 맞는 것 같다면서 계속 이제 저희한테 하자고 권유를 하셨죠. 예. 했는데 2번 정도 계속 얘기를 하셨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저는 이제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경제적인 것도 조금 걱정도 되고 네네. 내 사생활도 좀 걱정도 되고 허허. 또 무엇보다도 무서웠던 거는 네. 두려웠던 거는 이제 시사업이라는 거. 시사업인데 못하면 우리가 보통 이제 뉴스 같은 거 보면은 그런 보도자료 같은 거 나오잖아요. 네. 이제 관이랑 함께 하니까 책임감에 예, 이제 그런 무거움을 것도 많이 있고, 느낀 거죠. 예. 예, 결식 아동 뭐 도시락이 부실하다 허허. 막 그런 것들 뉴스로 가끔씩 한번 접하면서도 예, 예.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허허. 내가 저거에 저 내용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겠구나. 잘 못하면 이게 뭐 뉴스에도 나올 수 있겠네. 그러면서 막 무서운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아닌 것 같다. 내 역량으로는 좀 아닌 것 같다 싶어서 저희는 못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 사업이 안 맞는 것 같아요. 하고 한 2번 정도를 제가 반려를 했어요. 처음에는 고사를 했군요. 네, 예. 못 하겠다고 여러 가지로 생각했을 때 정말 저희한테는 1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안 하겠다고 못 하겠다고 했는데 또 3번째 이제 찾아오셔서 얘기를 또 이렇게 좋은 사업인데 정말 좋은 사람 만나서 잘 해 나갔으면 좋겠는데 마지막으로 또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남편이 어렸을 때 좀 힘들게 자랐어요. 그렇군요. 예, 어려운 가정에서 이제 결식 아동으로 자랐는데 예. 그때 이제 남편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도 너무 힘들게 하하. 커서 그래서 밥집을 시작을 했대요. 본인이. 그렇구나. 예. 그러면서 지금 세상에 밥 굶는 애들이 있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먼저 한번 시작을 해보자. 시작하고 1년만 한번 해보자. 그러고는 저는 1년만 하자고 다짐을 받고 네. 제가 그렇게 해서 이제 엄마의 밥상이 네. 시작이 된 겁니다. 네. 근데 이제 네. 7년까지 함께하고 계신 네. 거고요. 중간중간에 눈시울이 좀 붉어져서 그동안 일들이 좀 약간 좀 주마등처럼 네. 지나가서 좀 그런
울컥하는 마음이 좀 생기지 않았나 하는 네. 생각도 좀 드네요. 알겠습니다. 아까 중간에 좀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그러면 몇 시부터 이렇게 조리장에 나와서 근무를 시작하는 거고 몇 시까지 업무를 끝내야 되는 거고 또 배달은 몇 시에 가고 이 루틴이 정말 장난이 아닐 것 같아요. 네. 어떻습니까? 엄마의 밥상은 새벽 1시부터 작업이 시작이 돼요. 1시부터 작업이 네, 시작되는 거죠? 작업이. 기상이 1시가 아니라. 네. 아, 보통 이제 일찍 나와서 예. 위생 이런 점검하고. 처리도 해야 네. 되고 그런 이렇게 손도 씻고 그렇죠. 소독도 해야 되고 그럼요. 또 작업 지시서도 같이 네. 또 한번 읽어야 되고 음. 그래서 보통 한 12시 40분 정도에 도착을 해요. 하하. 그러고 1시부터는 이제 불 쓰는 조리 작업에 들어가요. 예. 밥 짓고 국 끓이고 반찬하고 반찬 포장하고 예. 새벽 3시 40분까지는 모든 조리와 포장이 다 끝나야 돼요. 하하, 그리고 그렇군요. 4시 정도 되면은 배송 기사님들이 5분이 계세요. 예. 5분 기사님들께서 새벽 4시에는 다 이제 출발을 하십니다. 그리고 아하. 각 가정에는 7시까지는 다 배송이 완료가 되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1시부터 이제 조리장에서 네. 업무를 시작하시는데 그러면 대체 이렇게 언제 주무시나 하는 생각도 좀 있거든요. 예. 저 주무시는 루틴이 좀 어떻습니까?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엄마의 밥상만 가지고는 수익이 나는 사업이 아니고 예. 하기 때문에 다른 일들도 해야 돼요. 낮에 제가 어르신 도시락 사업이나 지역아동센터에도 밥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잠을 거의 통잠은 자본 적이 없어요. 저녁에 한 2~3시간 정도 자고 아침에 이제 새벽 일 끝내놓고 2시간 정도 이제 들어가서 이렇게 잠을 자고 아이고. 통잠 자보는 게 정말 소원입니다. 그러니까 아기를 키울 때 왜 네. 부모들이 통잠 못 자잖아요. 네. 아기들도 통잠을 안 자니까. 애기 다 키워놓고 이제 통잠 자볼까 하면 또 이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통잠 네, 못 주무시고. 네. 체력적으로 어떻게 버티실까 궁금해요. 체력적으로 굉장히 좀 우려가 되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새벽에 하는 일이다 보니까 네. 정말 많이 힘들기는 해요. 네. 낮에 하는 일하고 밤에 하는 일하고 아마 강도 차이를 따지자면은 새벽에 하는 일이 한 3배 정도는 더 힘들지 않나 싶어요. 하하. 또 새벽 찬 공기가 정말 차가워요, 무서워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감기 같은 거 걸리면 예. 낫지를 않아요. 이제 아하. 저 같은 경우에도 1월 달에 지금 감기에 한번 걸렸는데 예. 그 감기가 지금까지 완치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날이 네. 좀 따뜻해져야 좀 풀릴 것 같아요. 제 아, 몸도. 알겠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또 따뜻한 물이라도 좀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튼 건강 관리를 잘 하시길 네. 바라겠고요. 전 이것도 궁금하더라고요. 우리 그 연양사님께서 자녀분이 계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그 자녀분들은 아침 식사를 분명히 해야 될 텐데 이분들은 아침 식사를 또 어떻게 하는가 또 궁금해요. 일을 하고 계시니까 그 시간에는 항상. 네, 이제는 아이들이 다 컸어요. 예. 막내가 이제 대학교 1학년이 됐고요. 그렇군요. 지금도 아이들이 우리가 결식아동이었다고 지금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 아침에 이제 새벽에 도시락을 싸면서 예. 도시락을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면 우리 애들이 결식아동이다 그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도시락 남는 거 기사님한테 갖다 주라고 하지 그러거든요. 너무 쉬운 얘기잖아요, 그거는. 근데 기사님들도 바쁘셔요. 이렇게 그럼요. 코스가 있고 한데 네. 저희 거 갖다 달라고 하는 것은 좀 미안한 마음이 들고 해서 그렇게는 못하고 예. 또 반찬이 남으면 이렇게 보면은 저기도 좀 빈약하고 저기도 좀 채워졌으면 좋겠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면 남아 있는 반찬들을 다 거기에다가 이제 채워서 주니라고 그렇구나. 나중에 집에 갈 때 보면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집에 가서 빈손으로 저는 가고 그러고 잠이 들고 예. 이제 아이들은 전날에 저녁에 이제 해놓았던 음식들 먹다 만 것들 우리 애들은 그거 스스로들 챙겨서 먹고 스스로 옷 입고 네. 스스로 컸다고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정말 우리 아들 딸한테는 정말 많이 미안한 엄마예요. 제가. 그래도 이렇게 아버지 어머니가 그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좋은 일, 누구도 하지 못한 일을 하고 있으니까 네. 그에 대한 자부심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런 얘기도 많이 하죠, 자녀분들께서.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인터넷에 보니까요. 네. 그 엄마의 밥상에 메뉴를 이렇게 사진이 올라와 있는 게 네. 있더라고요. 네. 예. 근데 메뉴가 정말 풍성하고 야, 이거 아침밥 맛집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해요.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좀 칭찬도 많이 받고 그렇지 않나요? 아이들이 먹는 거라서 예. 정말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색감도 이뻐야 되고 또 커나가는 성장기 아이들이니까 뭐 단백질 음식도 충분히 많아야 되고 그리고 날마다 밥만 먹고 또 살 수는 없잖아요. 네. 가끔 가다가 샌드위치 같은 거 그렇군요. 그런 것들 이렇게 네. 넣어주고 아이들이 날마다 먹는 거라서 이렇게 조금 다양하게 주려고 변화를 주려고 아하.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어요. 네.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메뉴는 뭡니까? 단연 1등은 봄, 가을철에 선선할 때 이렇게 네. 한 번씩 내보내는데 네. 수제 샌드위치 같은 거. 수제 샌드위치를 네. 좋아하는구나. 네, 샌드위치를 가장 좋아하고 예. 이제 돈가스처럼 튀긴 음식, 떡갈비 예, 그런 뭐 고기류 같은 거 그런 것들 많이 선호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 메뉴는 뭐였습니까? 오늘 아침은 닭 장갑구이 오븐에 구운 닭 장갑구이하고 네. 두부 조림하고 네. 미역 줄기볶음 그다음에 김판새 우족탕에서 후원을 해주고 계세요. 그 우족탕 예. 나갔습니다. 우족탕도 나가요. 네, 한 달에 한 그야말로- 번씩 후원해주고 계셔요. 너무 감사한 분들이 네. 많이 계시네요. 그야말로 아이들의 어떤 건강을 위해서, 네. 영양을 위해서 이렇게 노고를 정말 많이 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일들 아무리 좋은 일이지만 사실 체력적으로 굉장히 많이 부담이 되고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도 안 좋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7년째 일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뭐 사명감이랄까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이게 새벽 일이라서 다른 지원하는 업체가 일단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을 새벽에 고용하는 것도 좀 힘들고 네. 새벽에 일할 만한 뭐 영양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수익성이 일단은 수익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다른 업체에서도 그렇게 하려고 선뜻 나서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또 저는 이제 이미 아이들이나 보호자들하고 너무 많이 이제 친해지고 해서 제가 먼저 그만두면은 거의 이제 뭐 배신자다 그런 수준의 그런 정도가 된 것 같아서 네. 제가 선뜻 먼저는 손을 좀 못 놓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이렇게 영상 보니까 편지도 쓰고 또 그걸 받아보고 하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네. 그 기억에 남는 편지 내용이 있습니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네. 맨 처음에 정말 기대도 하지 않고 이제 했던 사업인데 맨 처음 편지는 뭐 짱짱 맛있었어요. 딜리셔스 그거였고 귀엽다. 그거는 정말 감동이었고 첫 네. 편지라서 음. 그 다음에는 이제 아침밥을 거르고 학교에 걸어서 가는데 아침밥을 먹고 걸어서 가니까 든든하다고 이제 그런 거를 편지를 줬는데 그때는 네. 조금 마음이 아렸고 또 어떤 보호자께서는 정말 많은 뭐 그런 지원을 급식 지원 같은 걸 받아봤지만 엄마의 밥상만큼 그렇게 좋은 밥상은 정말 처음 받아봤다. 마음 변치 않고 꾸준히 이렇게 해줘서 네. 감사하다고 저에게 이제 편지를 줬는데 네. 그 편지를 받고는 많이 위안이 됐습니다. 아이고, 그래요. 네. 그 편지가 정말 보물이네요, 보물. 네. 네. 그 기억에 남는 아이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뭐 연락을 주고받는다든지 아니면 뭐 그 이런 그 밥상을 이제 졸업하고 나서 또 찾아오는 뭐 친구들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기억에 남는 아이들이 있습니까? 졸업하고도 연락하는 아이도 있어요. 예. 그 대학에 다니는 아이도 있고 네네. 이렇게 취업한 아이도 있고 네. 그냥 집에서 있는 아이도 있고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생 자매가 이제 신규로 들어왔는데 편지를 이제 보내오면서 편지가 오면은 저도 똑같이 이제 답장을 써줘요. 답장을 써줬는데 아이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답장 써준 것도 감사한데 이제 그렇게 편지가 오고 가고 하다가 아이들이 너무나 영양사 이모가 궁금하다고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싶다고 그러면서 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만나게 됐어요. 네네네. 만나게 됐는데 아이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저를 어머니 같은 그런 게 아니라 이모 같은 엄마로 이렇게 조금 느끼면서 네네. 그러다가 아이들 뭐 만나고 계속 지금도 만남이 이어지고 있고
뭐 밥도 나가서 먹고 기념일도 챙기고 네. 학용품 같은 것도 사주고 아, 뭐 진짜. 놀이공원도 가고 네. 그렇게 가족같이 지내고 있고요. 또 할머니하고 사는데 할머니한테는 이제 못하는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이제 학교에서 이제 친구들 간에 있었던 일이나 뭐 상담 또 이야기나 뭐 선배 얘기나 그런 것들을 저한테는 얘기를 해요. 비주얼 고주얼 다 이야기하는구나. 그러면서 네. 저한테 이제 고민 같은 것도 얘기를 하고 저도 그 아이들 덕분에 이제 저희 아이들은 다 커버렸는데 다시 초등학생 엄마가 된 것 같아서 좋아요. 젊어진 것 그래요. 같아서. 아, 우리 그 영양사님께서도 아이들을 통해서 같이 성장하고 있다는 네.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네. 그 다른 시군에서도 이 엄마의 밥상을 벤치마킹 하고 싶어서 찾아오는 경우가 덜어 있죠. 네. 근데 다들 이 실행엔 옮기지 못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아침밥 사업이잖아요. 예. 이게 점심이나 저녁밥 같은 사업이면은 뭐 충분히 많이들 하시려고들 할 건데 이게 새벽 일이다 보니까 뭐 사람 구하기도 쉽지 않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봤을 때 일하는 거에 비해서 신뢰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렇게 선뜻 나서지 못하는 걸 그렇군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걸 우리 영양사님께서는 하고 계시다라는 이야기. 어찌 보면 그 전주의 참 자랑이기도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여러 해 해오고 있고 또 아주 의미 있는 활동을 해오다 보니 주변에서 도움을 주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뭐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는 분도 계실 수도 있고 또는 뭐 부식으로 이렇게 제공을 해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고마운 분들 좀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네, 정말 많은 분들께서 뭐 성금이나 후원 물품들을 보내주셨어요. 저희가 받은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한우협회에서 한우농가협회에서 한우를 우리 아이들에게 구이용으로 야. 해서 지원을 해주셨어요. 그래요. 네. 정말 구이용으로 먹기 힘든데 그런 거를 이제 지원을 해줘서 정말 고맙다고 그렇게 할머니가 우리 같은 사람은 12달 가도 이런 거를 사 먹지 못하는데 이렇게 귀한 음식을 그렇구나. 줘서 고맙다고 예. 이렇게 편지를 주시기도 하고요. 네네. 그다음에 뭐 전주시 딸기 연구회에서도 이렇게 후원을 해주셨는데 과일을 또. 그 딸기가 정말 싱싱하고 정말 맛있고 그렇군요. 그래요. 그런 것들도 정말 반응이 좋았었고 그다음에 김판세 우족탕에서도 지금 한 2년째 매월 한 번씩 그렇게 네. 아이들에게 우족탕을 후원을 해주고 계세요. 또 음식이 아닌 경우도 이렇게 제공해 주는 게 있습니까? 네. 이제 성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관리는 하지는 않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후원금으로는 저희가 도시락 외에 예. 밥 외에 음. 주에 한 번씩 우리 아이들에게 간식이나 뭐 부식품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넣어줘요. 우유나 유제품, 네네. 뭐 과일 같은 것들 그런 거 넣어주고 또 생일 때 생일날 되면은 생일 케이크를 또 집으로 보내주고 있고요. 얼마나 감동일까. 네. 또 여름 방학, 겨울 방학 때 뭐 라면 같은 거 이제 부식품 주기도 하고 그렇군요. 명절 때 네. 추석이나 설날에 명절 선물 해주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1년에 책 2권씩 이제 아, 희망도서 책도? 선정해서 2권씩 이렇게 보내주고 있는데 다 네. 쓰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 방송을 보다가 나도 그러면 정말 좋은 그 뭐 물건이라든지 또 우리 아이들에게 주고 싶은 무언가가 있다고 하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거잖아요. 네. 네. 어떻게 전주시 참여가- 생활복지과로 네. 연락 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막으로 나가고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끝으로 그동안 이제 도시락과 또 편지로 만나온 아이들에게도 이 방송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우리 친구들 영양사 이모에게 편지 보내줘서 고맙고 먹고 싶은 것들이 있으면 연락 주면은 우리 조리하시는 이모님들께서 맛있게 해서 보내줄 거야. 편지 보내줘서 고맙고 언제든 연락 주고 이쁘고 착하고 바르게 그렇게 커줬으면 좋겠어. 사랑해. 제 눈시울이 좀 붉어지네요. 이제 마음이 좀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 진심의 마음이 따뜻하게 퍼지는 것 같아서 참 기분이 참 좋네요. 오늘 그 엄마의 밥상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아침밥을 챙겨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친구들은 꿈과 희망까지도
온전하게 받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참으로 풍성한 시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 잘 챙기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또 먹거리로 좋은 꿈과 희망을 전해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